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될 MD바이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8,350원. 이게 가능한가? 재미있는 회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MD바이스는 2월 14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2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유일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MD바이스는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되기에 1일차는 야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이 진행된 대진 첨단 소재의 상장 예정일은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MD바이스는 그 다음 날인 3월 7일 금요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 상장 다음 날이긴 하지만 MD바이스의 상장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MD바이스의 간단한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D바이스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SSD를 설계, 제조, 조립 검사, 판매 유통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SSD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MD바이스의 제품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사용이 되는 기업용 SSD,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PC와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소비자용 SSD, 그리고 칩 형태로 제공되는 BGA SSD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SSD를 만들고 있지만 MD바이스의 핵심 제품은 기업용 SSD입니다. 실제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말에도 소비자용 SSD가 매출의 대부분이었지만 작년인 2024년 3분기까지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용 제품이 95.75%로 대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품목을 살펴보면 PCB 매출이 2021년까지 있었지만 2022년 이후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MD바이스는 원래 PCB 관련 회사로 2009년 설립되었지만 2019년부터 SSD 사업에 진출하였고 2022년에는 PCB 사업부를 매각하여 SSD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MD바이스가 다른 회사와 경쟁력을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MD바이스는 OEM이 아닌 자체 생산 라인을 통해 전수검사 테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한 것을 경쟁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D바이스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용 제품 매출은 전량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매출이 거의 대부분 중국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H사의 비중은 83.78%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MD바이스의 주요 고객처 H사는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칭하 유니그룹의 계열사라고 합니다. MD바이스는 H사와 2023년 2월 5년간 최소 20만 대 이상을 구입한다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245대 446억 원 규모의 SSD 완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만일 고객사가 변심으로 다른 SSD 제품을 채택하면 기존에 장착된 SSD를 전량 교체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 매출 중단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PCB 사업 매각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 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인 2024년 중국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출이 크게 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영업이익률이 7.71%, 당기순이익률은 3.12%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MD바이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대만에 상장된 이노디스크와 트랜센드 인포메이션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라면 MD바이스는 2023년 8월 7일 상장한 파두와 비슷한 기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파두도 기업용 SSD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파두는 SSD 제조 유통이 아닌 SSD 컨트롤러 제조 회사로 분류하여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두는 아직까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MD바이스의 공모가는 이노디스크의 퍼 16.65, 트랜센드 인포메이션의 퍼 15.24를 평균한 15.95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현재까지 순이익이 11억 원인 M디바이스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디바이스는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113억 원으로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24년 3분기까지 순이익은 11억 원이지만 4분기에만 22억 원의 순이익을 추가하여 2024년 순이익이 3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13억 원, 2026년에는 16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매출도 대부분 기업용 SSD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회사도 중국 수저우에 위치한 회사로 결국 대부분의 매출이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디바이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주당 평가가액에서 40.11%가 할인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8,350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 퍼로는 2024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을 연환산할 때 58.95로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1896곳으로 1900곳이 안 되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경쟁률이 1366.65대 1로 매우 높습니다. M디바이스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기관 투자자 배정 규모가 매우 적은 68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하격 신청은 건수 기준 3.96%, 수량 기준 4.9%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보통의 수요 예측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8,350원에 제일 많은 분포가 있었습니다. 8,350원 미만은 2.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디바이스는 확정된 공모가 8,35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882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53.0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68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79.7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37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중 매각 가능한 주식은 22만 2,333주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식의 대부분은 개인 일반 투자자와 기타 개인 주주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비율로 알아보면 그린리소스가 4.8%, 포르투나 투자일임이 0.1%, 일반 개인 주주가 0.4%, 기타 개인 주주가 94.6%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 대부분이 기타 개인 주주인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기존 주주분들은 작년 8월에 진행된 무상증자를 반영할 때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5,000원에서 7,500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M디바이스는 소액주주분들이 1,859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소액주주분들이 많은 이유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 거래 가격은 공모가보다 42.51% 높은 11,900원입니다. 비상장 플랫폼에서 전체 거래 내역만 살펴보면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9,100원에 거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M디바이스는 2024년 8월 2일 1대1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최고가인 19,100원은 사실 9,550원이고 최저가였던 4,900원은 2,4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9,100원에 거래된 주식은 모두 다의 87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된 주식은 총 83,329주로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된 내역을 감안해도 기존 주주의 상당수는 공모가보다 취득 단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상장 후 1개월부터 1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지만 풀리는 주식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MD바이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탐런 토탈솔루션 3빌리언보단 조금 더 많고 동국생명과학, HM파마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MD바이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0%, 약 11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MD바이스의 정규직 직원 수는 총 14명밖에 되지 않고 평균 근속연수는 1.3년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4,201만 원 정도인데 우리 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주익수는 12,600주, 약 1억 5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사주조합 실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D바이스에는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SSD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구소에서 SSD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이고 생명과학 분야의 업력과 쿠팡 풀필먼트 현장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 총괄하시는 분도 2024년 4월에 입사하여 재직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MD바이스는 기술기업입니다. 연구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구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가 0.53년으로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MD바이스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무리가 없었던 이유는 단순 공정은 일용직 채용으로 수행을 하고 중요 공정은 기술연구소 인력 외에도 기타 인력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파드의 직원 수는 271명이고 평균 연봉은 1억 7,792만 원입니다. MD바이스는 근속연수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적은 연구 인력으로 회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매우 신기한 상황입니다. 파두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은 MD바이스, 파두가 너무 많던가 MD바이스가 너무 적던가 아니면 둘 다이거나 할 것 같습니다. MD바이스는 상장 이후 연구 관련 인력을 크게 증가시킬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리가 잡힐 때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약 26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7,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31만 2,500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83,500원입니다. MD바이스의 상장은 이익 미실현 기업 테슬라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 가격의 90%에 팔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3개월 보장이 되니 청약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모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MD바이스는 상장일 공모가 8,35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3,400원, 하한가 60%는 5,01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D바이스의 매출은 중국 한 개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고 직원 수가 너무 적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직접 투자, 장기 투자로서는 큰 고민이 필요한 기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최근 상장일 분위기가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3개월 환매 청구권까지 있기에 공모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청약하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정 규모가 작고 최대 청약 주식수가 적어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전용 50% 풀청약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쟁률에 따른 546입 상황만 체크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면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